자, 52쪽 52쪽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앞으로 이 연속 판단할 때, 자,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정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을 볼게요. 52쪽의 1번 개념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연속함수 성질은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fx와 gx 두 함수가 모두 xn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들도 자동으로 연속인이 보장되는 거야. 첫 번째 연속인 함수에다가 상수 k가 곱해진 함수도 연속이 되는 거야. 당연히 gx의 분과 곱해도 연속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뭐 해도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곱해도 연속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뭐 해도 나눠도 연속이 되는 건데 단 항상 나오는 거 있지. 분수 꼬릴 때는 뭐가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죠. 그렇지? 분모가 0 되면 함수가 정의 안 되니까 연속이 될 수 없죠. 됐지? 간단한 거네. 자, 극한의 성질하고 비슷하잖아요. 극한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할 때 k 대항거나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자동으로 극한이 존재했죠. 수렴했죠. 어차피 연속의 개념도 뭐야?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니까 극한의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극한도 연속도 두 함수가 A에서 연속이라면 둘 다 똑같이 A에서 연속이라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함수 그리고 실수배 한것들도 다 뭐가 되니? 연속이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럼 이거의 진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하나라도 연속이 아니면 얘들은 당연히 불연속이네요? 넌 아니야. 둘 다 연속이면 니들은 자동으로 당연히 연속이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이 함수들이 연속이 될 수도 있어. 물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100% 연속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경우에만 둘 다 연속일 때만 얘들이 100% 연속이라고 보장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 심지어는 둘 다 불연속이라고 해서 당연히 불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결론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모르니까 뭐하라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실치 않다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아까 했잖아. 정의 이용한다고 정의. 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들어가는 거야. 그치? 당연히 연속일 때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질까? 아니잖아. 당연히 연속인데. 그럴 때는 안 하고요.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 또는 심지어 둘 다 불연속일 때는 그때는 정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속성을 따질 때 정리하면 이런 거야. 연속성 판단 또는 연속성 판단 또는 연속이기 위한 조건 따지는 문제. 자, 문제 뭐 해야 되니? 두 함수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함수를 가지고 연속성을 따지거나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을 때는 첫 번째 할 일은 뭐다? 각 함수가 연속이 아닌지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각 함수 연속성을 조사한다. 그래서 만약에 모두 연속이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지. 그냥 당연히 주어진 함수도 연속이지. 각각이 다 연속이면 볼 거 없어. 따지지도 마. 그냥 다들 연속이야. 연속의 성질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고 뭐한다?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한다.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확인한다. 이거야. 계속이시죠. 자, 나중에 조금 되면 아까 선생님 더 편한 것도 있다고 그랬지. 곱함수의 경우 연속 곱하기 불연속 하나가 불연속인 경우에는
더 쉽게 연속인 조건을 찾는 문제들도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연속이 좀 익숙해졌을 때 생긴 상황만 살려줄게. 알겠지? 일단은 이렇게 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이야 저게? 6번이죠. 연속 함수의 성질도 있습니다. fx는 저렇게 gx가 이렇게 있어. 아까 얘기했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죠. 각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봐. 연속이야. 그러면 gx에다 3을 곱한 것도 뭐니? 실수배도 연속이잖아. 3gx라는 함수도 연속이야. 그럼 연속 빼기 연속이니까 이거 뭐니? 다 연속이죠. 그치? 따라서 1번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됐더라고요. 그치? 그럼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구간 표시 어떻게 한다 했어? 실수 전체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 사이가 실수 전체였죠. 됐죠? 두 번째, 자 연속이고 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이거 뭐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문제 없지? 자 아까 뭐야? 나눗셈 할 때 뭐라 했어?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연속이라고 했잖아. 자 이꼴하지 보세요. 분수꼴의 함수는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지만 뭐 어디 빼야 되니? 분모가 0된 점 빼겠지. 분모 gx가 언제 0되니? x는 어디와? 마이너스 1과 5에서는 0되지 분모가. 즉 x가 마이너스 1과 5에서는 분모가 0이 돼서 이 함수값 존재한다 안 한다? 함수가 정의를 안 돼. 따라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연속이 되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이 두 개만 빼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 분수꼴의 함수가 불연속인 점은 분모가 0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봐봐. 실수 전체에서 이 두 개를 빼야 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쓸 거야? 실수 전체 이렇게 쓸 거야? 우리 쓰면 같은 의미야.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걸 구간 나타내기로 했죠. 구간. 범위로 나타내는데 범위. 그럼 어떻게 한다?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가는 중간에 마이너스 빠지지. 그럼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겠죠. 빠져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연속이고. 또 5 빠지고 다시 5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연속이 되겠지. 이게 연속인 거예요. 오케이? 끊어주시는 거야. 빠지는 점에서 우리가 구간을 끊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내일은 어떻게 되니? 연속이지. 상수함수 연속이잖아. 1, 쭉 1. 연속. 연속이지.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자동 연속이야. 다만 분수꼴은 분모가 0 되는 점을 빼겠죠. 분모 0 되는 거 fx 빼기 gx 만들어볼까? fx 빼기 gx는 요거 빼기 요거야. 그럼 얼마? 4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0 되는 거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점만 빠지네. 그치? 여기서만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불연속이야. 따라서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건너뛰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뭐야 이거? 최대 최소 정리. 자, 그 다음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오는데 앞에 다시 내용 보면 개념들은요 별거 없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다 친구한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거 뭐 수학을 증명하는 데 쓰는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하고 되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뭡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니? fx가 다 친구한 AB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안에서 뭐가 존재한다? 최대와 최소는 존재한다는 거야. 생각해봐. 자, 이렇게 연속이지. 다 친구한 AB에서 연속이지. 끊어진 데 없어요. 끊어진 데 없으면 당연히 이번에서 최대와 최소 존재하지 않으니 하잖아. 또 끊어진 데 없어요. 최대와 최소 존재하지 않으니 어디서든가 존재는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 없지. 근데 만약에 연속일이 보장 안 되면 생각해봐. 다 친구한인데 연속이 아니야. 끊어져 있지. 함수가 없어.
최소는 있겠지. 최대는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함수값이 없지. 그러면 최대값을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는 없을 수도 있다.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요. 불연속이라도 최대 최소는 있을 수 있지. 뭐가? 최대값, 최소값. 불연속이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반드시 보장되려면 연속이어야 되고 닫힌 구간이야 돼. 그럼 또 선생님 왜 닫힌 구간입니까? 열린 구간이면 생각해봐. 열려있는 거지. 열려있을 때 우리가 최대값 있다 말하냐 안 하냐. 최소값 있다 말하냐 안 하냐. 구간이 열려있으면 없을 수도 있어. 물론 열린 구간이라도 최대 최소는 있을 수 있지. 최대 최소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되려면 열린 구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구간은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최대 최소는 어딘가에 존재하게 돼 있어. 그게 최대.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래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데 어디서 존재해?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그게 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책임하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힘들다고요. 나중에 이제 증명 같은 거 할 때 저게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혀 저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고 나온 거야.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되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 우리가 한 번 들은 거 보면 아니잖아. 함수 배울 때마다 최대 최소 구해봤지? 그냥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와 상관없이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요. 1학년한테 이거 중에서 뭐 2차 함수의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세요. 저거 알아야 했더니? 알잖아. 2차 함수 최대 최소 반대정수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 그리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위로 블록하고 코스는 얼마다? 1,4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는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는 좀 더 멀리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니까 최대값은 얼마고요? 4고요. 최소값은 얼마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나옵니다. 이거잖아. 저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죠. 그렇죠? 유리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했니? 정근설 그랬죠? S2가 정근설이죠. Y 정근설 0이죠.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리지.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가 1이니까 3부터 어디까지? 5까지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3을 넣었을 때 최대값, 5를 넣었을 때 최소값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솔직히 여기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요. 1학기 때 2차 함수 할 때, 2학기 때 유리함수 할 때 했던 문제니까. 그럼 하셔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랑 여기 사이값 정리는 어디지? 사이값 정리가 나오는데 전에 잠깐만 이게 개념 원리는 유형이 너무 간단해서 숙제하는데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녀석을 찾아볼게요. 아이고 많다. 안됐다. 자, 개념을 먼저 만족하자. 딱히 뭐 어렵긴 어렵겠지만 못할 거는 없네 봐도. 자, 어디 볼 거냐면 마지막 사이값 정리죠. 수학에서 정리를 하면 어때? 참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리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죠. 사이값 정리는
자, 선생님 지금 쓰는 문구를 너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돼. 뒤에 가면 또 정리가 나와. 평균값. 최대차수 정리는 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사이값 정리랑 뒤에 나오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외우셔야 돼. 자, 먼저 사이값 정리만 확실해보자. 사이값 정리는 자, 조진함수 fx가 다 친구한 AB에서 연속이면 이게 전제. 연속이고 하나 더 있다, 그렇지?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에 A에서 함수값과 B에서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다음이 성립한다.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 K라 쓰니 뭐라 쓰니? K지? 임의가 K에 대해 FC가 K인 C 값이 어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뭔 말이 이렇게 힘드네. 자, 별거 없어. 자, 봐. 다 칭원 A, B 사이에서 연속의 함수가 있어. 여기가 A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B가 있을 거야. 그치?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연속으로 끊어진 데 없이 그려지네. 그리고 뭐야? 양쪽 끝의 함수값은 달라야 되지. 높이가 다르다고요. 그럼 F는 여기 있다 치자. 그럼 B는 이쪽에 있다 치자. 그럼 이 사이에서 그래프 어때? 연속이라고 해요. 끊어지 않죠. 물론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그거랑 만나는 X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하지. 여기가 C가 될 수 있지. FC는 K지. 몇 개 존재하는 때는? 3개 존재하지. 이때는 이 그래프일 때는 몇 개 존재하는 C가 1개 존재하지. 최소 1개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적어도 1개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1개는 아니고요. 최소 1개잖아. 이것처럼 3개가 존재할 수도 있지.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지. 왜? 꼬락꼬락꼬락꼬락 하면 K가 되는 그런 X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1개도 존재 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둥둥이 양쪽 끝에서의 중간을 K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여기와 여기 이럴 때 요즘과 이 분홍색도 안 만날 수 있어? 무조건 한 번에 지나야겠지. 그런 얘기를 맨날 쌤 한다고요. 우리 성우 대학을 갔어요. 성우 집 여기지? 우리 대학 가서 어떻게 돈 버는 강남 딸내미, 강남 부잣집 딸내미를 만났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부자인데 매일같이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매일 아침에 찾아가서 데려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인데 성우가 네가 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움직일 때 어떻게 돼? 쭉 연속해서 움직이겠지. 그치? 뭐 차를 타든 걸어가든 그치? 쭉 연속해서는 와야 되는데 강을 안 지나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니? 언젠가 한번 강을 지나야겠지. 얘는 강 위에 있고 얘는 강 밑에 있으니까 강을 한번 지날 수밖에 없어. 이쪽을 가서 지나든 이쪽을 가서 지나든 이쪽을 지나든 미쳐가지고 막 강을 이렇게 타고 지나든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은 지나야겠죠.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함수가 연속이야. 끊어져 있지 않고 양쪽 끝에서 높이가 달라. 이렇게 놓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이쪽에서 이쪽까지 연속으로 그었을 때 중간에 있는 선과 안 만날 수 있다 없다? 최소 1개 점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fx가 다 친구한 A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양끝에서 높이가 달라야겠지. 왜? 그 사이에 K를 그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FA와 FA가 같지 않을 때 그 둘 사이의 어떤 선을 그어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걷더라도 FC가 K가 되게 하는 그런 X값 C가 요 사이에서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는 닫히면 열린 거는 이거 알겠어요? 여기서 만날 일은 없잖아. 그치? A보다는 큰 데서 B보다는 작은 데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와 B 사이 AB를 빼고 열린 구간을 보셨을 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는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그냥 배워서 쓸 정도로 보셔야 된다고 계속 여러 번 봐가지고 조건이 뭐야? 닫힌 구간 A에서 연속하는 조건과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니?
FC가 K가 되는 그런 C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최소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얘가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보세요. f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3 뭐예요? 방정식을 풀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이놈의 실근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3의 그래프의 교점이죠. 이놈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야. 근데 자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봤더니 이 방정식의 실근이 예를 들어서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보여주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1에서 함수값이 그거 봤더니 마이너스 얼마 나오더래. 3에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얼마 나오더래. 이게 1차, 2차, 3차 같은 방정식이야. 그럼 1차, 2차, 3차 함수는 연속이죠. 그지? 1에서는 음수값이 나왔고요. 3에서는 양수값이 찍혔어.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분명히 여기서까지 연속이어져야겠죠. 미쳤다 이게. 미안. 그래서 다야. 다시. fx는 여기랑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y는 fx 그래프하고 x축이죠. x축과의 교점을 보는 건데 그게 실근이 1과 몇 개인지 모르겠고요. 1과 3 사이에서 한 개 존재한다는 보여주려면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나오고 3에서의 함수값이 플러스 나오고 연속의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1과 3 사이에서 교점 무조건 한 개 생길 수밖에 없잖아. 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양쪽에서의 높이가 다르지. 그 사이에서 0이 지나가지. x축이. 그러면 x가 만난 점이 분명히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사이값 정리잖아. 따라서 이 방정식 식은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사실은 몇 개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 한 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야. 1에서 양수 나오고 3에서 음수 나오면 역시 뭐야? 1과 3 사이에 한 개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범위, 어떤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줄 때 이 사이값 정리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문제 봐봐요. 사이값 정리 1번.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은 0이 열린 구간 2, 3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주세요. 미안, 열린 구간이다. 그렇지? 열린 구간에서. 자, 2하고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내가 fx라 하면 fx의 방정식의 실근이 2와 3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려면 먼저 2에서 함수값을 계산해봐요. f2는 얼마야? 8 빼기 8 빼기 1에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3에서 함수값 한번 구해봐요. 27 빼기 18 빼기 1 얼마야? 9, 8 나오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그랬을 때 2를 넣었을 때 얼마야? 2, 마이너스 1이 찍히지.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얼마야? 3,8이 찍히지. 근데 지금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여기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되니? 연속해서 이용했지. 그럼 둘 사이에서 x축과 교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방정식의 실근이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 없이도 결국 어떻게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이런 걸 붙여놨기 때문에 2에서는 음수 3에서는 양수. 그치?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음수고 양수니까 중간에 어디를 지나니? 0이 지나겠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가 0이 되는 x가 어디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결론 줄 수 있잖아. 됐어? 자, 밑에 같은 문제야. 9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 fx에 대해서 자 f-1은 2고요. f0은 마이너스 5고요. f1은 1이고 f2는 마이너스 3일 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묻는 거야. 자, 해볼게.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찍힌다고요? 2가 찍혀. 양수 맞지? 0일 때 얼마 찍힌다? 마이너스 5가 찍힌다고. 1일 때 1이 찍힌다고. 2일 때 마이너스 3이 찍힌다고.
그러면 연속이니까 여기 사이는 어떻게 돼? 연속으로 이어져야겠죠.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 사이에 사람 만나 안 만나? 만날 수밖에 없죠. 또 여기와 여기도 또 연속으로 이어야겠죠. 역시 어떤 모양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 개는 중간에서 만나겠죠. 또 여기와 여기도 어때? 이어지면서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 저도 하나 만나야겠죠. 총 몇 개 최소? 3개. 물론 더 만날 수도 있겠지. 꿀꿀하면서 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 몇 개? 3개. 그래서 점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어보시면 최소 몇 개? 3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겠다. 괜찮니? 이게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 그치? 사이값 정리. 이게 이렇게 막상 쉬워 보여도 실제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또 종종 등장해. 사이값 정리, 편값 정리. 근데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 판단을 잘 못해서 힘들어. 그리고 보통 얘가 사이값 정리 언제 쓰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에서 많이 등장해. 그 말은 뭐야? 디귿이 제일 어려운 거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그래도 나중에 그런 것들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지. 그치? 자, 생기면 아까 이거는 0 아니고 뭐 땅을 썼죠? 땅을 써도 돼. 3과 교점 줘봐. fx는 3의 방정식의 실근이 전장을 보이려면 어떻게 되니? 이제 3을 껐을 때 만나려면 하나는 3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3보다 아래 있지. 기준이 3이 되겠지. 아까는 0일 때는 하나는 0보다 크게 있고 하나는 0보다 작은 데 있어야지 중간에 0을 지날 거 아니야. 그 0이 y는 0이 바로 x축이 되는 거니까 그게 0의 실근이 되는 거고요. 3이면 이제 뭐야? fx 그래프하고 y는 3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치? y는 3하고 만나야 되니까 하나는 3보다 위에 하나는 3보다 아래 있어야 된다. 이때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3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겠지. 그래야지 이 사이에서 3하고 만나지 않게 생각됩니다. 꼭 0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사이값 정리 쓸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또는 주어진 구간에서 방정식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 그냥 입에 붙이면 돼. fx가 단층원 ABS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 그치?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그치? FC가 K가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상황을 그려가면서 이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말을 붙여나가시면 돼. 알겠니? 이렇게 해서 꼭 외워보세요. 까먹을 거야. 까먹더라도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과 나중에 닥쳐서 하는 것과 어때? 이해하는 정도라든지 기억하는 길이가 달라지겠죠. 부디 여러 번 쓰고 읽어보면서 입에 붙이시도록 합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개념원리 연습 문제는 필수는 아니라 그랬는데 만약에 할 친구들은 스텝 2까지는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어도 필수 예제나 확인 체크 문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 숙제는 연습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습 보는 거는 얼마 안 걸릴 거야. 익숙해지면. 사실 오늘 본 거는 72쪽까지 다야. 미친 거지. 150문제 숙제. 그래서 아예 중간에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설명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 좋다. 59쪽까지 한 60문제, 60몇 문제밖에 안 돼. 됐지? 59쪽까지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개념원리로 연속이 끝났으니까 여기 시너지에는 뒤쪽 유형을 가지고 우리 연속을 좀 더 까다로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 그러려면 연속 기본 문제 확실히 연속 보셔야 돼. 안 그런 다음에 못 따라가요? 알겠지? 59쪽까지 확실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